그러니까 늘 나가면은 제 소개할 때 쓰는 그런 제 안내 자료인데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다 아시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제가 늘 제자님들 강의할 때마다 많이 하는 말씀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시간 주셔가지고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꼼꼼하지 않나? 괜찮아요. 화면이 좀 잘 보이게 하는 아, 예. 예. 최근 동향과 향후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첫 번째로 같이 좀 말씀 좀 나누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자들의 투자 패턴. 장난치는 지금. 인생에 대한 세 번째 부자들의 투자 패턴에 따른 부동산 투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 40여 분 정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동향과 지역 부동산 시장 전망입니다. 일단 첫 번째 동향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규제 정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부작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은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고 한 40% 떨어졌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서울은 지금 뭐 자고 나면 강남 같은 경우 1억씩 올라간다 하고 있고 또 주변에서 왜 이렇게 서울 가서 또 땅 여기 집 사자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 요즘 막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서 제가 지금 부동산 대학원에 1년짜리 단기 재테크 과정을 최고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원우들이 서울을 가자 해가지고 이번 11월 3일날 서울을 같이 가서 좀 답사하러 올라가니까 그만큼 좀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가격이 많이 지방 중심으로 해서 약보합세를 띄고 있고요.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노란 색깔인데 다른 지역보다 특히 말하는 대대광이라는 지역보다 많이 가격이 낮아져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다가 울산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울산은 지금 거의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울산하고 옛날 거제 지역하고 옛날 창원 지역 일부가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다만 아직까지 경남 지역 전체는 전국에서 주택가격 하락률이 제일 큰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동향은 뭐 가격도 많이 떨어진 것들은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거래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봄에 특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14,000건 정도가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0건대까지 거래가 떨어져 있다. 다만 부산도 최악의 상태를 벗어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900건대까지 떨어졌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띠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원정 투자라고 해서 서울에 돈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부산 쪽에 많이 내려와서 또 투자한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서 조금 회복세로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근 경남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한 달에 10,000건 정도 거래가 되다가 지금 3,200건대까지 거래가 떨어졌는데 역시 최악의 상태는 좀 벗어난 걸로 그렇게 경남 지역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청약시장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만 하면은 수십 대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가 나오고 있고 또 일부 단지는 분양권 전매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프리미엄이 억대가 붙었다, 2억대가 붙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또 작년 10월 달에 이 광역시의 청약 제도가 좀 바뀐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청약을 해서 당첨받을 수 있는 분들이 무주택자 아니면 거의 어렵고 1주택자도 아시는 것처럼 집을 판다라는 전제 하에여야 하지만 당첨권의 가시화된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약 경쟁률이 좀 낮아져 있긴 하지만 상당히 양호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초기 분양률도 80%대를 유지를 하면서 가장 좋았을 때보다 좀 낮지만 그래도 양호한 결과를 좀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청약 시장에서 양극화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청약이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청약이 안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진구, 사하구, 그 다음에 서구, 영도구인가 이렇게 네 군데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판례장 남아져 있는 미분양 아파트가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약 5,000호 정도가 남아져 있고 인근에 있는 경상남도는 무려
14,000채 정도가 안 팔리는 집이 남아져 있다. 그래서 부산과 경남에 두 군데를 합치게 되면은 전국에 남아져 있는 미분양 아파트 5채 중에 2채가 우리 부산과 경남에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측면에서 상당한 우리 지역에 약세를 띌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돈 되는 곳은 몰린다. 그래서 지금 당첨만 되면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프리미엄 부동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근 동향은 땅값은 주택가격과 달리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 거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산 쪽을 중심으로 한 토지 가격과 그리고 동부산 쪽을 중심으로 한 토지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고요. 또 이 토지 가격에 대한 특징을 보면은 옛날에는 이 지방 지역의 땅값이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사실인데 최근에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대도시 위주의 토지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도 이 대도시 중심으로 한 토지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 지방 지역 그리고 중소도시의 토지 가격과 부동산 가격에 대한 가치 하락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 아시는 우리 제자님들 아시는 최근 동향이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까? 시장 전망치를 한번 보면요. 일단 단기적인 전망치로 보면은 워낙 부정적 영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영향력으로 인해서 거래가 좀 위축되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약관세를 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 단기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뛰는 시기를 제 개인적으로는 학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내년 봄 정도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기 위한 그런 마지막 단계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하반기쯤 되면은 완연하게 좋아진 지역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과 경남 일부 지역 거제 지역이나 창원 같은 지역은 이미 바닥이 치고 넘어갔다.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전망치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 것들이 제가 많이 맞췄어요. 이런 전망이라는 것들을. 그 중에 하나가 제가 USB에 갖고 있는 제 파일인데 2015년도에 이런 걸 가지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부산 주택시장의 변곡점 그리고 변곡점에선 부산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이 변곡점이라는 말이 어떤 거였느냐,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가 꺾이니까는 좀 주의하자라는 그런 위주를 가지고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언제? 2015년도에. 그런데 2016년도 말서부터 말 그대로 하락세를 타서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한 1년쯤 정도서부터 아주 본격적인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지 말고 좀 조심하자라고 했는데 이때 막 끝물을 타서 사신 분들 계십니다. 특히 이런 강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부동산 사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제자들도 아마 앞으로 수년간의 기간을 봤을 때 가장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사신 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가격이 회복이 안 되는 부동산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사신 분들 많이 지금 고생을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가격이 회복 안 되는 부동산도 있을 수 있다. 거꾸로 2016년도에 부동산을 파신 제자분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집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소주 한잔 하면서 하이파이브 한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수년간의 기간을 봤을 때 그 정도 이상 가격 받고 팔 수 없다. 그렇게 할 정도로 높은 가격대가 유지됐던 시절이 있었다. 근데 다 꺼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맞췄습니다. 거꾸로 이 단기적인 전망도 맞출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맞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부정적인 요인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거래 유치가 주택 가격이 약관세를 띈다. 언제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내년 봄 정도까지, 그 이후부터 좀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봄 정도까지 제가 일단 단기적인 전망치로 좀 어려움이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 정부의 규제 정책이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집값이 안정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규제 완화 그리고 대출 이러한 것들 규제 완화 있을 수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동이라고 하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것들도 부산시에서 계속 건의하지만 쉽게 해제될 가능성이 적고 내년 4월 총선 전후에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제 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 정부의 현재의 관점 가지고는 어떠한 규제 완화도 있을 수 없다.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결국 추가적인 규제 대책으로 나올 만한 것들이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것들인데 재고 주저하는 강화, 그다음에 세제 강화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확대, 그다음에 지금 막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쪽에 부동산 거래 동향을 상시 조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크게 규제 정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거래 위축과 가격 약세를 띌 만한 부정적인 영향 요인 중에 하나는 금리와 대출 규제입니다.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낮은 금리와 비교하면 아직까지 높다. 그래서 역시 조금 워낙 저금리가 오래된 과정 속에서 금리나 부담이 남아져 있고 또한 대출 규제가 남아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악재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 정도 더 금리 인하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한 번 더 금리 인하가 되면 그때 정도는 이 최저 금리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악재로서 작용을 한다. 또 하나의 악재가 우리 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주 물량이 워낙 많습니다. 우리 부산은 언제까지? 2021년까지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물량보다 많다. 경남은 올해까지가 입주 물량이 제일 많고요. 내년 대호 정도 되면 입주 물량이 완전히 줄어듭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경남과 울산은 내년 되면은 집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조선업에 대한 활기를 띠면서 울산과 경남은 어느 정도 회복세로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 남구, 그다음에 중구, 그다음에 거제, 옛날 창원, 우리 부산 일부 지역에 외지인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자꾸 사장님 자꾸 뭐 맞췄다는 얘기 자꾸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채무과정 우리 부동산 대학원에 1년짜리 단기 과정이 있는데 그 단기 과정에서 작년에도 제가 울산을 가을에 학생들 데리고 갔다 왔고요. 올 봄에도 갔다 왔어요. 갔어요. 우리 답사할 때가 많은데 이상하게 울산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여러 학생들이 그 울산에 사고자 하는 것을 샀답니다. 저도 사고 싶었는데 못 샀습니다. 왜?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근데 그 사고자 하는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울산과 경남 지역 앞으로 회복세가 좀 빠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우리 울산이나 거제 쪽에 관심 있는 제자분들 그다음에 그쪽에서 사업하시는 우리 소장님 제자님들 아마 조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다 이렇게 보여도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올해까지는 과도한 입주 물량으로 인한 악재가 남아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거래 위축과 주택 약값을 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주택자들 분들 지금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팔라고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가장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는 악재 중에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부동산 투자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경제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대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L자형 장기 불황에 접어들었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디플레이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디플레이션 말 아시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아지는 그런 시점인데 20년 간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부동산 투자하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큰 악재를 지금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정부가 요 각종 경기 둔화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신기업적인 발언을 좀 하고 계시고 또 그런 행보를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조금 이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이 좀 반전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데 여전히 저성장 기조는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정적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년 봄 전후로까지도 지금같이 좀 어려움이 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봄 이후부터는 지금도 이야기 나오지만 각종 지표들이 조금스럽게 반전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방 침체 끝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나왔던 것들 우리 경상도에 원정 투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울산, 거제,
옛날 창원, 그다음에 부산 일부 지역에 지금 투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 왜 하겠습니까? 이 서울 분들이 왜 우리 지역에 와서 집을 샀겠습니까?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회복될 수 있는 지역이 유일하게 우리 부산 쪽, 울산 쪽, 거제, 창원, 김해, 양산 이런 일부에 남아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경상도 쪽이 경상북도 말고 우리 경상남도나 부산 쪽에 도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쪽에 가서도 많이 살지만 서울 사람들도 우리 지역 쪽에 많이 내려와서 최소한의 거래를 일으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을 치는 이 시점서부터는 이런 투자가 더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회복세를 띠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이런 투자가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 영향 요인이 점차 줄어들고 긍정적 영향 요인이 점차 많아지는 시점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것들이 긍정적 영향 요인이냐? 첫 번째, 최소한 지방은 좀 봐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정부의 이러한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투자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투자가 나서는 것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부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먼저 앞서서 투자에 나섰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부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방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긍정적 영향력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이 조선업 등을 비롯한 일부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울산 같은데, 거제 같은데, 창원 일부 지역, 부산 일부 지역에 이 실제 조선업 하락에 따른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토지보상금, 토지보상금이 내년에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집값 불쏘시개 될라. 그래서 지난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토지보상금이 많이 풀리는 것에 대한 예방책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토지보상금이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서 제3기 신도시에 따라서 풀리긴 하지만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도 일부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각종 SOC 사업에 있어서 예비 타당성 면제 등을 통해서 대규모 사업이 우리 쪽에 많이 배치가 됐습니다. 특히 경남 쪽에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됐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돈이 풀리고 유동자금이 풀리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 또 그저께 발표된 도시재생 유진 사업에 또 역시 우리 경남 쪽, 부산 쪽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이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 지구당 50억에서 많게는 250억이 5년치씩 나옵니다. 5년 동안. 그래서 수천억의 돈이 우리 지역에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영향 요인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택시장의 가장 큰 발목을 잡았던 공급 과잉이 점차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인허가 양도 줄어들고 있고 착공량도 줄어들고 있고 분양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추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논란이 됐던 공급 과잉이 하반기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해소된다. 특히 울산, 경남은 내년 되면 집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완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 부산은 2021년까지는 아직까지 공급 과잉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긍정적인 영향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금리 한 번 더 인하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 번 더 인하되면 부동산 시장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분들이 실수 차원에서 대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 투자적인 측면에서 또는 내집 마련 차원에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전망은 일단 점진적으로 부정적 영향 요인이 감소되고 긍정적인 요인이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 부산 경남은 서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나 거래 면에서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 아시죠?
앞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성장 이 두 가지가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오늘 제 학과장 이야기 들으시고 우리 제자님들 그동안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던 제자님들 우리 학과장님 말을 한번 믿어볼까? 그럼 내년 봄까지만 참아보자. 그럼 내 집 팔리겠네. 이제 우리 신랑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 안 먹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제자님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내 거만 안 팔린다는 거야. 다 팔리는데 옆집 거 다 팔리는데 내 거만 안 팔리고 내 거만 안 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 양극화라는 건데 양극화. 그런데 그냥 양극화가 아니라 앞에 초자 하나가 더 없습니다. 초양극화. 어느 경우는 초초양극화란 말도 쓰고 있습니다. 결국 내 거만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부동산 사신 분들 앞으로 수십 년 또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간 동안까지도 봤을 때 가장 비싸게 물건을 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거래는 정상화되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부동산 투자자들도 있고 물건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올라가는 것들은 상당히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지만 요즘 제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지역 강남화, 부각 내지는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즉 우리 부산도 경남 일부도 울산 일부 지역도 대구도 올라가는 것만 올라간다. 활성화되는 것만 활성화된다. 즉 강남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최근 전망입니다.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자분들 어떠한 투자 패턴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자료는 KB 국민은행 경영연구소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한국 부자 보고서에 나왔던 수년간의 자료를 집약을 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통계치가 아니라 한국 부자 보고서에 나온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KB 경영연구소에 가시면 이 부자 보고서의 전문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보충적인 그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는가? 우리 제자님들 다 부자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우리 교수님들 빼놓고는 다 부자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가장 보편적인 부자의 기준은 이 KB 국민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을 부자라고 얘기를 한다. 금융자산 10억 원. 나는 부동산밖에 없다. 진짜 부자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금융자산이 아닌 부동산 자산을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여건을 봤을 때 대략 요 금융자산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많으면 부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약 2만 3천 명 정도가 있고 경남에 9천 명 정도, 한 1만 명 정도가 경남 지역에 있고 울산에 한 5천 명 정도가 현재를 하고 있다. 우리 부산에 살고 계시는 부자분들 거주지를 봤더니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이 지역이 제일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단 몇 가지 이 부자들만의 투자 노하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부자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동산 자산까지 다 포함하면 대략 30억 원대 이상을 갖고 있는 부자들을 추적해 봤더니 일단 몇 가지 투자 패턴이 나왔는데 첫 번째 투자 패턴이 이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역시 부동산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은 부자들이 자기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봤더니 사업을 해서 번 돈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부동산 투자를 해서 번 돈이 사업을 한 돈과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래서 보신 분들 얼마 안 되죠? 부자들. 그 다음 금융, 우리 부자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 금융 쪽으로 해서 번 돈 얼마 안 됩니다. 물려받은 건 얼마 안 됩니다. 주로 자기 사업을 하든지 부동산 투자해서 대부분의 돈을 부자들이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자들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어렵다고 하는데 남다르게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아직까지 많다. 우리 일반인들은 막 사지 말라고 할 때, 가격이 올라갈 때 사지 마라 하면은 막 쫓아가서 막 사죠. 떨어질 때 사라 하면 안 삽니다. 안 삽니다. 근데 이 얘기할 때마다 우리
처갓집 얘기, 우리 장모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장모님 들으려고 여기 가야 반도보라고 살고 크게 떠들면 들릴 텐데, 아니 사이가 남들도 부동산 사달라고 하고 뭐 좀 맡겨달라고 사서 투자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처갓집에 돈 있는 거 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데 사이한테 안 맡기는데 꼭 끝무렵쯤 가서 나한테 맡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을 안 맡기다가 남들 하지 말고 이제 그만하자라고 할 때쯤 되면은 저를 불러요. 언제 불렀을까? 몇 년도에? 16년. 맞습니다. 2016년에 부르더라고요. 딱 부른 순간 내가 가슴이 축연이 떨어진 거야. 와, 진짜 부동산 끝물이구나. 끝물이구나. 우리 장모가 나타나면 끝물이야. 그런데 딱 그때 뭘 사달라고 하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 지르더라고. 거의 끝물이에요. 끝물. 지금 좀 달라고 하면은 안 움직이니까. 그러다가 또 언제 또 나타나느냐. 또 한참 올라가다 남들 이제 안 하려고 할 때쯤 되면은 또 이때 강서왕 좀 와봐라. 또 가슴이 철렁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이렇게 남들이 안 할 때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런 하향 안정세